제주도 돌고래들이. 혹시 아시는 분? 한 대충 12마리, 30마리, 그거보다 약간 더 많아요. 50마리, 그거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. 60마리, 70마리.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돌고래 혹은 다른 야생동물도 그래요. 한국에 뭐 예를 들면 호랑이가 이 산에 70마리가 살고 있다. 물론 지금은 안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도 아주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. 한 종이 안정적으로 번식을 하려면 최소 1000마리 이상은 되어야지 얘네들이 멸종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숫자가 안 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겠죠.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돌고래들은 110마리 정도, 개체수가 그 정도예요. 100여 마리 정도. 그래서 2009년에는 117마리였고 국립고래연구센터 연구원들이 조사해보니까 그 다음에 2017년에는 117마리.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개체수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, 거의.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제도리를 비롯한 돌고래들 몇 마리가 제주 바다로 돌아왔어요. 그리고 정부가 얘네들을 보호종으로 적극적으로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. 이건 뭘 뜻하냐면 개체수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. 이게 돌고래가 무슨 뭐 바퀴벌레처럼 새끼를 계속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년이나 3년에 한 마리 낳거든요.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개체는 많이 없고 또 얘네들이 그 2년이나 3년에 한 마리씩 낳기 때문에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개체수가 한 번 줄어들면 쉽게 회복이 안 된다. 그래서 계속 그 멸종 위험에 아직까지 처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제주도의 돌고래들은 연안에 살아가고 다른 지역 돌고래들과 교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유종이에요. 제주도의 고유종이고 이 제주 돌고래만의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,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원래는 제주 바다 전역에서 살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난개발, 지금 제주 바다 해안도를 가보면 여기저기 뭐 호텔이니 무슨 뭐 펜션이니 카지노니 이런 것들도 막 들어서고 또 해안도로도 막 생기고 이러면서 원래 제주 바다가 매립이 되고 또 제주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큰 영향을 끼쳤죠. 엄청 영향을 끼쳤어요. 바다 한가운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멘트를 막 들이붓고, 그러니까 거기가 그 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였는데 이제 거기에 오지 않습니다. 이 구좌읍 쪽도 돌고래들이 많이 살았는데 계속 지금 정화되지 않는 하수,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? 똥물이에요, 똥물. 그게 이 제주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주도가 처리할 수 있는,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이 예를 들면 10만 톤이다. 그 정도인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하수가 15만 톤인 거예요. 그럼 나머지 5만 톤은 어떻게 하겠어요?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바다로 갑니다. 거기다가 이제 그 해군기지까지. 거기다 해군기지, 또 지금 제2공항, 여러 가지 바다 주변에서 큰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니까 돌고래들이 못 사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제주 바다 전체에서 돌고래들이 살아갔는데, 그래서 제주 도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딜 가든 돌고래들을 봤어요. 애월에서도 보고, 제주시 도두, 뭐 삼양, 뭐 조천, 구좌, 성산, 표선, 어디를 가건 제주 돌고래들이 보였는데 이제는 거의 못 보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고, 왜냐하면 얘네들이 좀 개발이 덜 되고 인간이 덜 찾아오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안타깝죠. 원래 자기 서식처가 지금 점차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가볼 곳은 이 돌고래들의, 제주 돌고래들의 마지막 서식처라고 할 수 있는 대정 쪽. 네. 얼마 전에도 제도리를 봤어요. 며칠 전에도. 제도리가 2013년에 제주 바다로 돌아왔습니다. 2009년에 잡혔다고 했죠. 성산 쪽에
정치망에 잡혔어요. 정치망이 뭐냐면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함정처럼 바다에 만들어 놓은 그물이에요. 그러면 물고기가 한 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. 그러면 돌고래 중에 어린 돌고래들이 이 정치망 안에 물고기들이 모여 있으니까 얘네들을 먹으려고 따라 들어갑니다. 들어갔다가 그 안에 걸려서 이제 못 나오는 거죠. 그러면 그 제도리가 돌아간 게 2013년인데 그 전까지는 어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고래가 정치망 그물에 걸리면 돌고래 쇼 업체에 전화를 해요. 그러면 돌고래 쇼 업체가 와가지고 그 돌고래를 가져갑니다. 돈을 주고 한 1,000만 원씩 한 마리당. 그러니까 어민 입장에서는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불법이었고 제주바다에 돌고래가 100마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됐다면 아마 2020년에는 50마리 정도밖에 안 남을 거다라고 우리가 2010년 무렵에 예상을 했었어요. 근데 다행히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지금 똑같은 거의 비슷한 개체수가 유지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돌고래 개체수가 한 200마리 정도는 최소한 늘어나야 당장에 아주 급박한 이런 그 멸종 위험에서는 약간은 벗어날 수 있다.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. 이 돌고래들의 서식처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. 바다 개발 사업, 그렇죠. 또 해양 쓰레기, 또 오폐수, 그 다음에 바다 중간에 또 해상 풍력 이런 것들을 계속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돌고래들이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살지 못하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평화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이 제주 돌고래들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을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돌고래들이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 인간도 이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다. 돌고래가 못 사는 바다는 이거는 인간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바다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4.3과 또 제주도와 이 바다와 돌고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주 운이 좋게도 그 현장에서 바로 이러한 목소리를 제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고요. 김종화 신부님이 이제 저희들을 여러 번 이제 초청을 해서 이런 강연을 했었는데 강의실에서 하는 것보다 이 현장에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감사해요.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도 쉽지가 않잖아요. 네, 소중한 시간을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이 또 폭염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일 40도 네, 제일 막 40도. 와, 서울이 막 30도, 40도 막 지금 그런데 다행히 이 제주도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연일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막 계속 거기를 다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일단 이제 이 그 송악산 앞에 내려서 저희가 그쪽을 잠깐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달오름 그쪽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뜨르 비행장 쪽을 한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버스를 타고 대정읍 쪽으로 가서 돌고래 서식처를 보면서 과연 거기에 제도리가 있나 또 그 쇼를 하다가 한국 바다로 돌아온 돌고래가 총 제도리를 포함해서 7마리예요. 얘네들이 바다에서 과연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? 한번 오늘 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